이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일단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주력하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배터리 아저씨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이분의 얘기를 또 100%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사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께서 과거 저서인 뭐 미래의 부를 위한 뭐 투자 공부 이런 분야에서도 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또 메타버스, NFT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그동안 실제로 책에서 소개해 주신 그런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 말씀하신 요즘 챗GPT 이후로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 요 세 개가 보통 이제 주도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환경인데 코인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도 뭐 여전히 뭐 가치도 당연히 병행해서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님은 스스로는 어떻게 좀 투자를 이어오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건 미국 주식이에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성장주 업체들이 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주변에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주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장주 장기 투자로 돈을 부시는 분들보다는 물론 박영욱 주식 농부문 같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게 말하면 저점에 살아서 고점에 파는 쉽게 말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차트를 잘 보셔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트레이더들이 많이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단타가 정말 할 수 있는 하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식장은 제가 폄하하는 뜻은 아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저는 이제 벗어날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떨주 올팔이 답이었어요. 떨주 올팔이 어떤 건가요? 예, 떨어질 때 죽고 오를 때 파는 거죠. 떨주 올팔. 올팔. 그렇죠. 올 때 팔라라. 오를 때 팔. 그러니까 이 주대는 장기 상승전자라고 장기 보유하지 말고 뭐 그리고 LG엔솔이라고 장기 보유하지 말고 쌀 때 들어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싸라지는 이유가 뭐 펀더멘털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김정은이 미사일 날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떨어지는데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실적 외에 다른 너무 가지 다른 이유로 많이 떨어지는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업의 거버넌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죠? 예. 떨어지는데 그때 죽고 그리고 나서 오를 때 파는 이게 사실 한국 시장에서 가장 유일한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은 그게 안 통하는 이유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인간 트레이더들은 몇 명 안 남았대요. 대부분 다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인공지능의 투자의 강점은요, 고민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0.00001초, 0 다음에 0이 8개 붙나요? 그 사이에 거래 한 건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즉, 단타 투자로, 그죠? 수급을 보고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스와핑 통해서 순식간에 벌고 나오는 이 기술은 더 이상 그죠? 어떤 투자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에셋이나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고민도 매매나 알고리즘 투자를 하겠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앞으로 트레이더로 돈을 그죠? 하루에 뭐 10억씩 벌었다, 20억씩 벌었다 이런 일이 점점 더 벌어지기 힘들 거예요. 트레이더로 돈 버는 것은 결국에 보면 기계들이 돈을 버는 거죠. 결국에 인간은 결국에 업종 분석을 그만큼 많이 해서 미래에 뜰 업종을 미리 그렇죠?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죠? 시계를 길게 잡아서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하신 안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구글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그죠? 엔비디아 제가 셋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정말 그 중에서 엔비디아나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챗GPT 수혜주시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는 2017년도부터 주식의 흐름을 보면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이 좋았을 때 떨어진 적이 없고 비트코인이 나빴을 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 좋았을 때 보시면요. 작년에 비트코인 정말 안 좋았잖아요. 엔비디아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정말 120달러, 아니면 100달러까지 갔을걸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260달러까지 넘어왔는데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의 매력이 주식이 참 재밌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 항상 역사로 시작을 하고 철학 얘기도 하고 SF 문학 얘기도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배경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산의 노력이 있어야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코스가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못 놓쳤던 게 있는데
저는 한국 주식에는 한국은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어. 절대적인 경쟁력. 근데 저는 뭐랄까 좀 과소평가를 했던 거죠. CATL이나 비아디나 중국의 어떤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전기차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수치로만 그죠? 예, 드러나는 것을 보고 너무 그쪽에 그죠? 예, 어떻게 경쟁력을 너무 높이 보고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너무 낮게 봤던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업종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고 나서는 2차 전지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공부한 만큼 보이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래의 전제, 진짜 10년 뒤, 20년 뒤 실현이 되잖아요. 그죠? 2007년에 그죠? 스마트폰 있기 전에 이미 그죠? 스마트폰 같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상은 이미 아이작 아시모프가 얘기를 했고, 자율주행차도 58년도에 이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SF 작가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원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상도 이미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가 다 이미 예언이 했던 게 시기적으로 빠르다 늦다는 건 있지만 결국은 실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SF 문학을 열심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미래에 어떤 데 사람들이 돈을 쓰고 어떤 데 투자할지 보이니까요. 이렇게 저는 공부라는 차원에서 주식을 그리고 성장주를 찾아서 내가 그걸 장기 보유한 다음에 내가 10배거를 꼭 이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기 보유했을 때 그 쾌감을 저는 그건 진짜 쾌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야 실현에 자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저는 주식 공부를 꼭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질문하고 싶네요. 주식 위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산업 우량주에 장기 투자자가 이제 작가님의 이제 투자 원칙이신데 성장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빅테크까지 빅테크 같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이제 필수제에 가까워진 모습의 성장주가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SF 문학에서 좀 더 성장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초기 성장주. 그 초기 성장주 또한 오히려 상승폭은 더 가파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초기 기대감이 높아질 때는 그 두 가지 성장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하시나요? 그렇죠. 빅테크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떠 있는 업체고 굉장히 PER도 높고 반영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성장주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SF 영화는 가능한데 아직은 좀 요원한 기술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D 프린터 기억하시죠? 예. 아마 안 기자님도 아마 기자 시절 초기에 굉장히 붐이었을 거예요. 저는 13년, 14년도 나오고 할 때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공장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3D 시스템즈라는 업체라든지 또 DDD라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주가도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시면요. 놀랄 텐데 주가가 시총이 몇천만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3D 프린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 기술이라는 것이 진짜 3D 프린터나 그리고 그 전에 3D TV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성장주의 저퍼에 들어갔다 크게 혼날 수도 있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물리심 종목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뭐냐면 정말 6, 7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불멸의 유전자가 나오고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완벽한 유전자 아기가 나와서 인류는 질병으로부터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그걸 펌프질했던 사람이 빌 게이츠였고요. 빌 게이츠도 몇 군데 투자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유전자 가위 업체들인데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유전자 가위 업체 중에 대표적으로 인텔리아 테라피틱스와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두 업체가 있는데 두 업체 모두 이제 에마니엘 샤르탄테 대표나 그리고 지니퍼 다우드나 교수나 둘 다 창업자들이 다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주가가 천정부를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220달러씩 가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조만간 1000달러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도 투자금이 몰렸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년이 훨씬 더 지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5분의 1 토막 나왔거든요. 유전자 가위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테마입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기자님도 항상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진리이기도 하면서 이 말은 이만큼 위험한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일단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 사실 주식은 사실 예측이 맞아요. 왜냐? 미래에 전기차가 뜰 걸 알고 들어가야지 테슬라 주식을 사지. 예측하지 못하면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테슬라 주식이 뜨고 나서 이제 대응해야지. 이러면 늦은 거죠. 그래서 예측이 맞습니다. 근데 예측이 부렵고 불리한 거기 때문에 예측보다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도 있어요. 예측보다 대응이 먼저라는 얘기는요. 그거는 응급실 의사나 가능한 얘기예요. 응급실에서 모든 세팅을 준비해놓고 환자만 들어올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준비 없는 일반인들한테 예측보다는 대응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데서 그 주장도 역시 100%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측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예측에는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미래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정말 현실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촉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촉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퍼 가이브가 저렇게 뜨지 않았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크리스퍼 가이가 되려면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병인지 어떤 병이 예를 들어서 암을 볼게요. 그 암이 그 원인이 유전인지 아니면 유전이 아닌 환경적 요인인지 원인이 규명된 병이라면 그 원인이 특히 유전자에 관련된 병이라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생의 모든 질병은요 유전 플러스 알파로 진짜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병들이 당뇨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쉽게 뭐 단 거 먹으면 나가 단 거 많이 먹고도 당뇨 안 걸리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 뭐 폐암만 얘기하더라도 처칠은 뭐 80대 후반까지 시가를 하루에 열 몇 개씩 폈는데도 폐암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한 가지 변이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미래의 관점을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관점의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 똑같은 소재를 준 다른 관점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예측력을 키워나가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무슨 갑자기 블랙스완이 터졌을 때 대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하자고 그것도 현실적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공부하실 때는 저는 이제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주식을 공부하면서 먼저 주식의 대표적인 책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의 책들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기본서를 보신 다음에 세 번째쯤에는요 직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진짜 한번 물려도 보고 진짜 한 번도 물려보지 않고 워렌 버핏은 안 물려봤을까요? 워렌 버핏도 꽤 많이 물려봤습니다. 그렇죠? 예. 조지스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럼 물려보면서 그런 물려보는 고통도 느껴보고 그리고 템버거를 발견했을 때 쾌감도 느껴보면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지. 절대 주식은 그쵸? 예. 그냥 예측하지 않고 있다 대응한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무책임한 그쵸? 펀드 매니저나 증권사 그쵸? 소위 말하는 브로커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측 아니면 대응하라고 말씀하지만 보통 이거는 내가 응급실 환자가 된 입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예측을 그래도 최대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최대한 뭐 본인의 상상과 지식을 총동원하고 거기다 촉까지 좀 있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걸 여쭤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강조해 주셨지만 이거 외에도 혹시 작가님께서 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분야를 좋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양극재가 정말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가 제가 화학공학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분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근데 그분도 사실은 경영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하면 화학공학과 출신이 아닌데 그분이 기계공학과 출신이 와서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업체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비판할 때 근거가 당신은 기계공학 전공한 사람 아니냐 자동차 전문가지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 사실은 배터리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화학공학과 전공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 양극재라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재 배터리에서 어떻게 보면 한 40% 정도의 그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양극재를 보면 우리나라가 특히 이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저는 LLF도 그 정축물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양극재의 경쟁력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요. 저는 지금도 높다고 지금 많이 높아졌지만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무슨 얘기냐면 지금 2배 올랐으니까 10배 오르고 생각하면 지금 겨우 2배 올랐을 뿐인데라는 말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극재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혜자를 가질 수 있을 정도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든지 CATL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는 테슬라가 얼마든지 자체 생산한다고 믿는다면 이러면 믿음이 이게 전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은 그만큼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만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주력하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배터리 아저씨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지난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의 얘기를 또 100%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려면 이 책을 보시기 전에 그리고 또 미국의 캐논 애널리스트가 썼던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의 배터리 업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두 개를 같이 보시고서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국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걱정되는 건요. 저도 2차 전지랑 그죠? 에코프렘이든지 LNF든지 포스코멘이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정말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거고 LG엔솔은 정말 지금보다는 시가총액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면요. 2차 전지 현재 광산 중에서 139개가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100개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도 샀죠. 포스코 홀딩스에서 RN 영모를 샀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사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자원을 독점해서 한국이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리튬 이온 전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뭐 코발트 분명히 한국은 중국에 의해서 견제당할 겁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 편을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승자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2차 전지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죠? 예, 큰 성공을 걸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하나 또 주력하는 부분이냐면요. 저는 그거예요.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포스코 케미랄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IPCC에서도 그 이제 사실 보면 되게 거긴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토피아가 멀지 않았다. 조만간 그저 연안가에 있는 인류 지구의 절반이는 이제 잠길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다 잠긴다. 결국에는 어쨌든 탄소 절감을 해야 돼요. 탄소 중립은 해야 되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철을 안 만들면 되거든요. 왜냐? 그럼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보면은 그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아예 배출을 아예 안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이 있긴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기술은 꽤 됐는데 아직까지 포스코 자회사까지 만들었는데 아직 제대로 구현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수소환원제철이 만약 실현만 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기술력에서는 우리나라랑 그리고 스웨덴의 사바라는 업체 이 딱 두 군데가 절대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지고 있어서 둘 중에 먼저 어느 쪽이 먼저 상용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근데 태양광은 또 OCI 때문에 그렇게 좀 손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 풍력도 해상에 CS 윈드 같은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에 주력을 해서 결국에 미래는 결국에 반드시 탄소 중립이나 이건 실현이 될 거고 안 그러면 그죠? 예, 지구가 우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구를 통째로 화성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내 생각엔 200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넓게 소위 말하면 이제 녹색 산업이라고 불리는 녹색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투자처를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요즘 배터리 아저씨가 추천해 주신 종목이 뭐 증권가의 각종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세일인데 단기적으로 워낙 관심이 높아진 주제니까 사실 2차 전지가 작년에 하락장에서도 제일 국내에서 잘 버틴 섹터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하고 있는 섹터인데 증권가의 전통적인 논리로 보자면 당연히 그동안 아웃퍼폼한 게 있으니 좀 밸류 부담이 있죠. 근데 앞으로도 더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단순히 생각하시죠. 지금 그래서 사 말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근데 저도 그 양쪽을 다 봤거든요. 저 이제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CATL이 가격 경쟁력을 할 수도 있고 덤핑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CATL이 가지고 있는 각형이라든지 LFP 그 배터리의 어떤 경쟁력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듣고 했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게 2차 전지나 배터리가 특정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비판하시는 부분 중에서 몇몇 부분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인신공격성인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LFP라든지 에코프렘이라든지 둘 다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LFP는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삼성 SDI도 좋은 업체인데 삼성이니까 삼성은 배터리와는 뭐 상관없는 기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어떤 미래의 어떤 국력을 기울여야 할 그리고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이 2차전지 배터리라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돈이 있다면 하나는 챗GPT로 시작하는 인공지능 테마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수혜주죠. MS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솔트룩스라는 업체도 국내에도 있죠. 이런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한쪽은 2차 전지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해서 만약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정확히 5대 5의 비율로 양쪽을 맞춰갈 것 같아요. 결국 이쪽 시장도 인공지능과 배터리로 그렇죠? 예. 둘 다 갖추가는 게 한쪽에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몰빵만큼 위험한 것 저는 진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는 그 말만큼은 진짜 영원한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양쪽을 다 같이 갖고 가시면서 두세 개가 자연스럽게 올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왜 좋냐면요. 메타버스에서는 탄소 중립이 완전히 실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메타버스에 찾을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든 탄소 중립 안 하면 결국엔 지구랑 같이 난파선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찾게 마련일 텐데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나눠가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되게 다양하게 주식 투자 그리고 청소년 자녀 교육 그리고 입시와 관련된 또 학군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입시와 주식이라는 게 참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일단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입시도 마라톤이고요. 주식도 마라톤입니다. 내가 진짜 오래 벌어서 올해 내가 빚이 한 30억쯤 있어가지고 30억을 진짜 비트코인이나 선물 옵션으로 여러분이 탕감하시지 않을 상황이라면은 길게 보고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길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입시랑 주식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역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나를 알고 적을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적이란 거는 그렇죠? 예. 바로 뭐 국영수 교재가 되겠고요. 적은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하시면서 공부한 만큼의 결실이 오는 게 물론 공부가 조금 더 결실이 공부에 대한 만큼에 대한 결실이 더 솔직하게 오는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간 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좋은 유튜브 채널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이면서도 재테크 교육 전문가이신 신진상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